빅투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기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 채널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생각이 꼭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기회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에 대해 꽤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물론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그런 일들 중 대부분은 제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불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불쌍한 어르신들을 찾아내거나 노숙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를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 번씩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자식입니다. 이 어르신에게 무슨 정부에서 주는 집을 알아봐 주려고 했더니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왜 안 되나 봤더니 연락 안 되는 자식이 한 명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타게 도와주려고 했더니 서류상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 것도 거절당하고 고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법도 그걸 디폴트로 놓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에게 부양 의무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항상 딱 정해진 대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이 뭐가 됐든 간에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자식에게만 부양 의무를 지게 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결국 고생하는 것은 그 노인 당사자가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똑같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복지 정책을 다 누리고 있고 나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의 못 받고 힘들게 살고 있다면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좀 더 상관없고 산술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식이 직접 부양은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살면서 세금은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국가가 노인들을 부양하는 데 쓰고 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자식이 없는 사람보다 자식이 있는 사람이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있는 노인의 자식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자식 없는 노인을 살리는 데 쓰는 셈이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 두 노인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자식을 생산해서 국가의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자식이 있는 노인 쪽이 페널티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식에게 부양 의무를 과하게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장려 정책을 생각하자면 더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때 부모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정책에 따라 부양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을 했을 때 손해만 보도록 정책을 만들어두면 그만큼 부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영향은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의 크기에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만약 자식에게 부모 부양의 의무를 주려면 그만큼의 유인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내가 부모를 부양할 때 손해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노인에게 최소한 자식이 없는 사람 수준의 지원은 해서 최소한 손해가 크지는 않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식이 없는 노인은 국가가 다 책임져 주는데 자식이 있는 노인은 그 부분을 자식들한테 다 떠넘긴다. 이게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싶다면 오히려 자식 있는 노인에게 자식 없는 노인보다 지원금을 더 주는 정책을 만드는 게 맞겠죠. 그래야 부양을 하려는 유인이 강해지고 고민을 하는 쪽에서도 명분이 생길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정책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자식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고 노인을 위한 예산을 어렵고 힘든 노인에게만 쓰더라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노인 중에서 자식이 없는 노인의 비율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식 없이 혼자 살지만 돈 많고 잘 사는 노인도 있는 것처럼 자식이 있지만 연락도 안 되고 비참하게 사는 노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와 그 노인의 생활이 어렵고 힘든지는 정확히 비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처럼 대가족 사회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다 같이 사는 집이고 자식이 있는데 노인 혼자 사는 경우는 생각을 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주거 형태나 가족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나 정책도 그런 바뀐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 어르신들을 보면 자식이랑 같은 사는 경우 자체가 별로 없고 독립된 가구를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도
자식의 유무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을 적용할 때 자식 유무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고 가족 구조가 많이 바뀐 만큼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